네, 안녕하십니까? 수선의 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보험료 산정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은, 야,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 해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험료를 환급해 줄까? 그걸 공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뭐 무효 사유라든지 해지 사유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고,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 즉, 예를 들자면, 전혀 뭐 해지 사유도 아닌데 처음에 보험에 가입했을 때보다도 실제 가봐보니까 훨씬 적게 뭐죠? 보험의 목적을 개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초과보험이 된 거죠.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농작물 재보험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로 보험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 가입금액이 많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보험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입했다. 예, 실제보다 많이 가입됐어. 그러면 그걸 갖고 초과보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초과보험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산법보험편의 법규정처럼 어떻게 되죠? 예,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보험료를 감액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그렇게 감액이 되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 그만큼 더 많이 보험료를 냈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보험료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액됐으니까 당연하게 일정 부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제 산출하는가?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서에는 뭐 이렇게 뭐 차익보험료를 환급한다 그러는데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뭐 정신 없어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 미납보험료가 있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서를 쓴 분이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결국 뭐죠? 약관을 만들거나 업무방법서를 만드는 분들께서 그냥 보험 일반 다른데 뭐 보험회사 똑같이 야 환급보험료 이렇게 계산해 그걸 그대로 점 하나 안 빼고 그냥 그대로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도 똑같이 그냥 갖고 와서 그냥 그 적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농작물 재보험은 일시납인데 어떻게 미납보험료가 있겠습니까? 미납이 보험료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해 가지고 뭔가 좀 약간도 새롭게 진짜 정말 정확하게 만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노력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냥 무능 그대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결국 뭐냐면 문제 풀 때 조건만 딱 봐보면 그냥 문제가 풀려요. 예, 암기해 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톡톡톡톡 요 어떻게 풀어야지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께서 계산 문제 잘 안 풀린다 이러면 무조건 놓고 그 깨진 도 고치기 또 보고 하세요. 예, 또 보면 큰 틀이 그냥 여러분께서 이해가 됩니다. 아셨죠? 제가 1과목 또한 어떻게 공부하세요 해갖고 제가 제일 끝부분에 이 과목이 원래 이제 큰 구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을 중심으로 제가 깨진도 고치기를 진행을 했지만 제일 마지막에는 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 1과목의 계산형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을 제가 그 안내를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꼭 여러분께서 항상 고려하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차익보험료 쉽게 말해서 이제 환급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기는 또 차익보험료 쓰니까 이상한 거 아닌데 쉽게 말해서 요걸로 예를 들게, 요걸로. 자, 보험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을 가입했어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딱 가봐보니까, 재배를 그만큼 하지 않는 거예요. 예, 800만 원치밖에 안 돼요. 예, 800만 원치.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조건 놓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논작물, 밭작물 다 이게 감액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책에는 현재 적종 사가수 그걸 하나로 예시로 들어서 거기만 감액되나는데 아니죠. 예, 쉽게 말해서 감자를 1,000만 원치 가입했는데 실제로 가봐보니까 평균 수확량이 그만큼이 안 돼. 그죠? 재배 면적이 그만큼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보험 가입 금액이 하여튼 감액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800만 원으로 감액됐다 칩시다. 예를 들자면. 근데 원래 보험료는 한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정부 지원 보험 받고 부가보험료는 100%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LH 농협 그리고 첩보 띄고 다
띄고, 예, 결국 돌려주는 걸 뭐요? 예, 우리가 환급보험료 계산할 때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 계약자가 낸 돈에서 돌려주지 무슨 뭐 다른 데서 돌려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자가 낸 돈이 얼마인가? 그거를 산정한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강, 2강, 3강이 전혀 뭡니까?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거야. 일단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하는가를 딱 산정해갖고, 야, 계약자가 낸 돈이 얼마지를 산정하면 그 보험료 속에서 계약자가 낸 돈이 얼마일까를 따로 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순보험료의 일정 부분만 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산정하면 돼요. 그래갖고, 계약자가 낸 돈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예,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1000만 원 값했는데 800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1000만 원일 때 10만 원이면 800만 원일 때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8만 원일 겁니다. 그죠? 아이고, 8만 원만 내면 되는데 계약자가 2만 원을 더 냈구만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라는 게 기억은 뭐냐면 결국 2만 원을 더 냈다는 얘기야. 아이고, 2만 원을 덜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걸 그대로 아이고 2만 원 덜 돌려줘야 되겠네 하고 2만 원 덜컥 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왜? 아유, 생각해보세요. 요 때까지 뭡니까? 조사할 때까지는 어떻게 되죠? 고전을 보장받았잖아요. 감액되기 전까지 보장받았잖아요. 예, 우리가 항상 보험료를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하죠? 예, 계약자 납입보험료에서 미경과 비율을만 곱해주지 않습니까? 아이, 야, 앞에 80%는 보장받았어. 계약이 해지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남아있는 부분만 20%만 뭡니까?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계약자가 낸 돈에서. 이것도 똑같은 거야. 이거 2만원, 이 2만원을, 이거 더 받았네? 예, 이 2만원 중에서 그 전까지, 감액되기 전까지는 보장받았으니까, 예, 남아있는 미경과 비율이 얼마인가? 똑같은 겁니다. 여기 감액 미경과 비율,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미경과 비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야, 여기는 감액 미경과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구나 하는데, 감액 미경과 비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했을 그 해당 월에 현재 미경과 비율이 얼마인가?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 보험료 해지됐을 때 돌려줄 때도 뭐죠? 계약자 납입보험료 곱하기 미경과 비율 있잖아요. 그 미경과 비율을 곱해주듯이 당연하게 해당 월에 미경과 비율이 얼마인가? 그걸 그냥 곱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2만 원을 받았지만, 2만 원을 더 받았지만 그 전까지는 돌려받았으니까 남아있는 미경과 비율이 얼마인가? 아이고야, 보니까 50%가 남아있네. 아직도. 그러면 50%는 보장받았으니까, 그죠? 그 계약자한테 돌려주는 거 어떻게 한다? 1만 원.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기본론 측에서 알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해지할 때, 그죠?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엄청나게, 여기는 환급보험료가 아니고 차액보험료 이리 돼 있고 하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값이에 하는데, 똑같은 거다. 뭔 얘기지 아죠? 예. 그거만 여러분께서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시험 문제가 9회 문제 나왔어. 9회 때. 1번 지문으로 평년 착가랑 구하라 그러고, 그 평년 착가랑도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우리가 평년 수학여행 할 때 다 시험 문제 풀어드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라도 다 풀 수 있을, 실력이 여러분들 됐을 거라고 믿고, 예. 2번이 뭐예요? 착가감소 분권.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과목이 여러분들 계산의 문제만 풀 수만 있으면 무조건 합격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3개월 단위로 2차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1차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2차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과목 먼저 했어요. 그런데 사실 기억력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따라오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께서 정말 충분한 실력이 됨에도 진짜 정말 조금 그 시험을 처음 친다. 그런 것 때문에 경험 부족으로 조금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그 또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못 이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과목부터 차분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깨진 쪽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또 예, 우리가 차분하게 1과목, 2과목 다 공부한 다음에는 나중에는 종합적인 응용 문제 키워드를 현재 우리가 아직도 안 배운 부분 같이 이렇게
그 뭡니까 혼합해 갖고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도 이 과목도 공부를 안 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뭡니까 이 과목까지 딱 끝나고 나면 5월, 6월, 7월, 8월 약 4개월 동안에 실전 문제와 똑같은 문제. 제 그런 여러분들 제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모의고사 문제 그런 문제들로 출제 유력한 문제들만 쫙 제가 여러분들을 뭡니까 시험장 가면 그냥 그대로 아이고 우리 박 선생님이 이거 한 7번 8번 이런 형태로 문제 냈어. 아이고 이거 뭐 껌딱지처럼 이렇게 여러분께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고 제가 뭐 때문에 지금 또 조금 더 3.0% 빠졌네. 바로 이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 문제를 출제했는데 물음삼이 계약자 이제 반환보험료 뭡니까 그 산출하시에요. 그것은 뭐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쉽게 말해서 그 뭡니까 감액분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됐으면 그만큼 더 냈으니까 그 뭡니까 보험료에다가 미경과 비율만 곱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미경과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야지 그 책에 이게 있다고 이거 그 쉽게 말해서 그 문제에서 차가감소 보험금 보장 수준 쉽게 말해서 50%로 가입을 했고 그 품목이 사가였다. 요거 70% 적용하는 걸 요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출제원께서 그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보험을 모르시는 분이야. 왜? 이 지금 현재 이론서에 나와 있는 하나의 이 뭡니까 퍼센테이지는 뭐냐면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사과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6월 달에 주로 저가 착가수 조사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착가수 조사 나가면 원래 평균 착가량은 만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 사고 나지 않았는데도 조사해봐 보니까 8,000kg 밖에 안 돼. 그럼 뭐요? 초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1,000kg 뭡니까 10,000kg 너무 많이 들었어. 8,000kg이 맞는 거야. 보험사가 안 나서 현재 8,000kg 달려있다면 앞으로 이 사과 가수는 8,000kg이 수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이후에도 사고 안 난다면. 그러니까 10,000kg 가입한 거는 추가보험이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6월 기준으로 산정한 거고요. 이게 단감 뜰분감은 주로 이제 7월 말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7월 달에 뭡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뭐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액했을 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뭘 해요? 그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미경과 비율을 곱해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 미경과 비율을 단감떨분감은 7월 기준으로 예시되는 거고요. 사과배는 6월 기준으로 예시돼 있을 뿐인데 이것을 당신들 수험생들 그 당연히 알고 있지. 문제 풀어봐고 이 조건도 주질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출제원이 잘못된 겁니다. 왜? 출제원도 아마 아실 거예요. 사과배를 6월 말까지 저가 착한 조사 절대 끝내지 못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7월 달에도 나가요. 그럼 7월 달에 나가면 7월 달에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할 텐데 이것이 7월달 여러분들 그 미경과 비율표 봐보세요. 70% 아닙니다. 착가감소보험금 보장 수준이 50%형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당연히 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달 더 보장받았는데 이게 당연히 더 내려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경과 비율을 암기하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합니다. 이거 절대로 외우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출제돼 갖고 이것 때문에 틀렸다 하면은 저를 진짜 정말 욕하셔도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앞으로 뭡니까? 영원히 이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안내드린 그 뭡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됐을 때 어떻게 보험료가 환급되는가? 그 내용, 제가 예시된 내용 있죠? 그거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뭡니까 제가 어떻게 그런 문제도 냈어 한데 막상 여러분들 진짜 풀어봐 보시면 진짜 박선 선생님 말이 맞아 하고 여러분들께서 싹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셨죠? 그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거고 한데 제가 틀리라고 내라고 하더라도 뭔가 좀 상식선에서 이거는 진짜 정말
문제는 잘 냈는데 참 이게 풀기가 소수의 그 뭡니까 수험생만 풀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문제 정도가 되면 좀 우리가 아이고 진짜 저는 전부 다 공부한 사람이 다 100점 맞아버리면은 합격률이 막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이도 상문제를 넣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조금 그런 것은 어거지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오늘 조금 마지막에 그것은 진짜 정말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단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한번 우리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진짜 저 박 선생이 강조했던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앞으로 나올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이런 문제 나왔다고 그거 공부하는 사람은 바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과감하게 암기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금년에 12회 때 나올 문제가 지금 여기 지금 보험료 산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도 낼 수 있고 저렇게도 낼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난이도 상문제. 우리는 그런 문제를 공부해서 뭡니까? 12회 시험에 대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